자, 오늘 할 명령어는 조회 명령어들입니다. 맨 아래 적어놨죠? distance, 거리를 측정하고, area, 면적을 계산하고, unit, 단위를 바꾸고. 자, 보시죠.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잊어버릴 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든지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얼마였지? 라고. 그때 쓰는 명령어가 distance입니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러면 이렇게 distance, 거리가 측정이 되고, angle, 각도, 두 점의 각도가 측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거리와 각도가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여기 utility에 보면 measure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measure가 이렇게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에어리아도 있고 볼륨도 있습니다. 볼륨이 최적입니다. 여기 에어리아가 면적이고 볼륨이 최적이에요. 요걸 최적을 종종 써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3D를 배우면 최적을 씁니다. CAT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 생산성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인데 CAT 2급은 정투상, CAT 1급은 3D입니다. 이때 최적을 구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바로 여기 볼륨으로 최적 구하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죠. 디스턴스 그리고 이렇게 두 점을 측정했습니다. 근데 거리에 대해서는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오는데 각도에 대해서는 소수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유니트요. 단위를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유니트.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볼 건 없어요. 여기 길이에 대해서는 디시멀, 십진법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때 프리시즌,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해 주세요. 이거 2자리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돼 있나요? 소수점이 0으로 돼 있네요. 역시 2자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인서션 스케일, 삽입된 단위가 뭐로 되어 있나요?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여기서 바꾸시는 겁니다.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거리가 소수점 2자리까지 표현되고 있고 각도도 소수점 2자리까지 표현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면적을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1000,1000이요. 서클 반지름 500이요. 자, 이렇게 두 개 하나 그려보시죠. 이제 제일 중요한 명령어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CAD에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설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쉬워요. 이거요. 이거요. 돈이요. 돈. 경비를 계산하기 위해선 면적부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자, 지금부터 봅니다. 먼저 면적부터 보죠. 에어리아. 자,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합니다. 점을 이렇게 클릭, 엔터, 그러면 면적이 나와요. 두 번째는 오브젝트입니다. 원은 면적, 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끝나요.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점을 찍어서 영역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 하나, 객체를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둘.
그 다음에 여기 add area하고 subtract area는 뭐냐면 면적 더하기 면적 빼기입니다. 면적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면적을 합산하고 싶어요. 그때 add area. 근데 내가 중간에 면적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subtract area. 이해되셨나요? 면적 더하기 면적 빼기인데 면적 더하기 add area로 들어갔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요? 면적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당연히 나옵니다. subtract area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면적 계산하는 거 두 개가 나와요. 자, 먼저 점을 찍어보죠. 점을 찍으면 이렇게 녹색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엔터.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단위가 얼마일까요? 단위가 뭘까요? 단위가 뭘까요?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실무에서는요. 밀리미터 제곱을 쓸까요? 미터 제곱을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바꿔야 돼요. 자, 제가 단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1미터이면 몇 밀리미터일까요? 1000입니다. 1000. 1000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시죠?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버리면 편해요.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서 뒤에 공세개 날리면 미터로 바로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1미터 제곱이잖아요. 1미터 제곱이잖아요. 1미터 제곱은 1000mm 곱하기 1000mm입니다. 그러면 밀리미터 제곱이 됩니다.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1m 곱하기 1m가 1m 제곱이죠? 1m는 1000mm입니다. 그러니까 1000mm 곱하기 1000mm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이 6개가 뒤로 쭈르륵 붙는 거죠. 그러니까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 놓으면 계산하기 쉬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원이죠.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클릭. 자,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봤습니다. 그러면 공 3개를 붙여보자고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0.785 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100만이 1m 제곱이니까 지금 78만 5천이죠? 네. 소수점 3자리까지 해서 0.785 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점에다가 반지름 200, 300, 400, 500. 500은 안 되겠다. 서클, 여긴 100.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치즈 모양으로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건 점으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브젝트로 클릭을 해야지 면적이 계산되어지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명령을 써야 될까요? 어떤 명령을 쓰면 될까요? 이 선과 원을 연결하면 되죠. 그죠? 연결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조인하다라는 얘기로 하죠. 근데 조인이요. 조인.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럼 하나로 다 조인 됐나요?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한 번에 꼭 클릭. 그러면 네, 여기 나왔네요. 0.52 미터 제곱입니다. 라고 면적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요 두 개의 면적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아, 그리고 먼저 선택하는 게 add 에어리아입니다. 면적 더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나오고 객체 선택이 나오는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그죠? 더하기를 하면 빼기로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빼기로 들어가면 더하기로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한 번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하고 그러면 토탈 에어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더하기 모드입니다. 엔터, 엔터. 그러면 총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 반지름을 250짜리 원을 그렸고요. 여기다가는 반지름 100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 원을 빼고 여기서 이 원의 면적을 빼고 싶습니다. 이번에 원하는 건 면적 빼기예요. 자, 에어리아. 여기서 냉큼 서브트랙트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면적 빼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 면적을 구합니다. add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일단은 전체를 구해요. 이렇게. 다시 이제 비로소 서브트랙트로 빼는 겁니다. 면적 빼기. 오브젝트로 면적을 빼면 네, 토탈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1.08m 제곱이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제 활용을 해봐야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닥에 타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어요. 네, 이렇게 퇴근하는데 야, 내일 타일 시공할 거니까 타일 주문해놔. 그리고 가버리시네요. 몇 장 주문해야 되죠? 내일 여기 이제 벽에 여기 벽돌로 이만큼의 벽을 이제 시공을 할 거예요. 퇴근할 때 야, 벽돌 주문해놔. 그러고 가요. 그럼 벽돌을 몇 장 주문해야 되는 거죠? 우린 이걸 적산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적산은 되게 복잡한 것도 있지만 간단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전체 면적 있죠? 전체 면적에 자재 하나의 면적이요. 그걸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개수가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적산의 시작입니다. 여기 위에 덕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아요. 전체 면적에 나누기 한 장 면적. 그리고 플러스 여유분 몇 개 더. 그러면 면적이 개수가 나와요. 그럼 이거 개수가 나오면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인건비, 자재비, 회사비, 회사 마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견적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는 적산을 해야 돼요.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천년만년 설계할 수 있나?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관리자로 들어가요. 그죠? 설계도 해요. 근데 설계만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 견적 계산도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피는 언제 계산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피 같은 경우는 중량이라고 하죠. 중량은 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비중이에요.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중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주로 이건 어디서 많이 쓰냐면 철이요, 철. 철의 자재를 사러 갈 때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계나 건축, 인테리어 쪽을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재 계산도 하고 이제 쭉 하는데 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요. 면적의 높이는 그러니까 밀리미터겠죠? 밀리미터고 비중을 계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면적은 미터 제곱입니다. 면적은 미터 제곱이고 높이는 밀리미터고 비중은 단위가 뭘까요? 자, 다시 볼까요? 면적은 미터 제곱이에요. 높이는요? 밀리미터입니다. 그럼 비중은요? 비중의 정의부터 볼까요? 비중의 정의는 물입니다. 물, 가로, 세로, 높이 각 1cm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말하면 비중은 단위가 센티미터 세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얘는 센티미터 세제곱입니다. 이렇게요. 단위가 다 다르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비중이 저기에 곱하기 슬래시 그램인가 그래, 슬래시 킬로그램인가 그래요. 킬로그램인가? 네. 그래서 단위가 맞춰지면서 킬로그램 단위가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철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뭐 1kg에 10,000원이요. 1kg에 9,5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철은 킬로그램당 단위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내가 설계한 철의 길이, 면적 이해되시죠? 거기에 비중, 그러면 철의 중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단가를 곱하면 얘는 대략 얼마 정도 하는구나 라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요. 그러면 하나 더 보죠. 좀 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길이에 대한 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에 대한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근데 자라는 단위도 있고 인치도 있고 피트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인치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쓰나요? 실생활에서 보면 옷이요. 옷, 바지, 허리둘레. 그죠? 그럼 1인치는 몇 센티미터 혹은 밀리미터일까요? 1인치는 25.4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1피트는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멍해지는 거죠. 한 자는요? 자, 어원을 따져봅시다. 한 자는 한 뺨이요. 새끼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까지. 이게 한 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피트는요, 엄지발가락에서 발 뒤꿈치까지. 발 하나의 길이. 이게 피트입니다. 피트는 원래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길이에 대한 단위는 다 인체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자라는 단위가 옛날에 왜 우리 삼국지 보면 뭐 관우 유비 장비 나오잖아요. 그때 여기 요 한 자가 15cm였답니다. 여러분들 손바닥 이렇게 쫙 펴가지고 딱 대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저는 맥시멈으로 재야 20cm 나와요. 저는 손바닥이 좀 작은 편이라 20cm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키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20cm가 됐어요. 근데 지금 한 자는 30.3cm입니다. 이게 구한말? 구한말인가? 60년대인가? 요때 어디 결정됐다고요. 50년대인가? 그때 어디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30.3cm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0.3cm. 1피트는 발 하나라 그랬잖아요. 네. 30.48cm. 아이고. 신기하죠? 동서양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자,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죠. 서양은 종교가 주로 기독교죠. 천주교 기독교죠. 거기 이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네. 그래서 얘는 1인치 곱하기 12를 하면 됩니다. 보세요. 1인치가 2.54잖아요. 곱하기 12. 맞나요? 네. 왜 30.48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뭐 인치피트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 자 단위가 문제예요. 자를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건축 현장이나 실생활에 가면 자를 쓰는 데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장롱 있나요? 있죠. 저 결혼할 때, 지금은 붙박이장이 대세잖아요. 제가 20대, 30대 때는 붙박이장이 없었어요. 정말 잘 사는 아주 부잣집 아니면 아파트도 장롱을 사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 신부 측에서 장롱을 사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하려고 막 그때 그 가구집을 엄청 돌아다녔어요. 와이프랑 이제 장모님 모시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12자장은 돼야죠. 신혼집이 작으면 9자장 쓰면 돼요. 아니에요. 10자 반 정도 될 거예요. 자로 얘기해요. 장롱이 자로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요. 나무를 다루는 곳은 다 자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한자, 두자 이렇게 사용해요. 나무를 다루는 곳이. 여러분들이 합판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합판집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티 주세요. 구티. 숫자 9. 두께가 9mm짜리. 두께 9mm짜리. 구티에 세자 6자짜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알아먹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자에 6자예요. 세자면 세자 곱하기 6자예요. 그럼 3, 3은 9. 900mm에 6자니까 3, 6, 18, 1800mm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9자장이요? 네. 장 하나가요. 장 하나가 900에 900mm에 2100mm입니다. 세자죠? 세자예요. 장 하나가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12자 그러면 장롱 4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자, 그러니까 9자 그러면 장롱이 3개가 필요한 거예요. 10자 반이면요. 장롱 3개에 여기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붙어요. 붙박이장처럼. 이해되시나요? 네. 장롱집에 가면 자로 얘기해요. 900mm에 2100mm. 이해되셨나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물고기 키워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애기 낳으면 자연스럽게 물고기 키워요. 곤충도 키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꽂히면 막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어느 날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요만한 플라스틱 어항에다가 채집을 해서 키웠어요. 구피도 키우고. 근데 너무 금방금방 죽는 거예요. 누가 이제 야 그거 유리로 된 어항 써. 플라스틱 어항 못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찾아봤더니 자반 어항이라는 게 나와요. 자반 어항.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처음에 자반 어항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어요. 한자 반 어항이요. 한자 반인데 한자라는 말 빼고 자반 어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자가 30cm죠? 반이니까 45cm. 그래서 저희 집에 자반 큐빅 어항이 있어요. 45cm, 45cm, 45cm. 거기 물을 붓는데요. 그때 찜통으로 3개인가 4개를 들이부었는데 유리 이거 어항 그러니까 터질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이거 터지면 완전 물바다 된다고 와이프랑 둘이 걱정하면서 했거든요. 다행히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애들이 이제 곤충으로 바뀐 거예요. 또 제가 살던 데가 등산로 초입이거든요. 등산로 입구예요. 그 등산로에 가면요. 참나무 아시죠? 그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그러니까 도토리 말고도 도토리처럼 생긴 열매가 맺히는 모든 종류의 나무를 참나무라고 해요. 근데 그 참나무를 보면 진액이 흐르는 나무 있어요. 옹이가 있고 진액이 흐르는 나무 있어요. 낮에 한번 봐뒀다가 여름에 밤에 한 10시쯤 해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왜 이만한 풍뎅이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 붙어 있어요. 시중에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왜 10,000원짜리 이만한 곤충들 있잖아요.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하늘소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근데 저기도 붙어 있어요. 그거. 네. 바퀴벌레도 붙어 있어요. 벌레랑 벌레는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 참나무 진액먹이라고 벌레는 다 붙어 있어요. 찌개하고 채집통 들고 가가지고 큰 거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그 젤리 같은 거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홈플러스 같은 데 하면 곤충 그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깔아놓고 톱밥 깔아놓으면 와서 먹고 알낳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애들 때문에. 근데 어쨌든 유리도 자단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사용하는 것, 나무를 다루는 것도 자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면적이네요. 자, 면적은 미터 제곱이죠? 미터 제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평단위 들어보셨나요? 이건 집과 관련된 게 전부 다 평이죠. 뭐 요즘은 평단위 쓰지 말자 그래서 미터 제곱으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 가면 다 평으로 얘기해요. 그죠? 자요. 그러면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네. 3.3 미터 제곱입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집이 79m 제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79m 제곱입니다. 나누기 3.3 24평이네요. 이해되셨나요? 미터 제곱을 평으로 환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요. 3.3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3.3m 제곱이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이만할까요? 이만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이게 가로 세로 얼마만한 게 3.3m 제곱일까요? 185. 맞아요. 180이요. 가로 세로 180입니다. 이거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3.3 하면 170 얼마, 180 얼마 요 사이에 어디 나와요. 근데 이거 1.8m 곱하기 1.8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요.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응? 6자 곱하기 6자예요. 한자가 30cm라 그랬잖아요. 3, 6, 18. 1.8m죠? 네. 6자 곱하기 6자. 그게 한 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너무 욕심 많이 부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으면 한 평인데 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으면 한 평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한 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람 키가 170밖에 안 되잖아요. 좀 큰 사람 180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무덤 하나인데 그 무덤이 한 평인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욕심 부리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나거든요. 죽어봤자 한 평인데 뭘 그렇게 욕심 부려. 어른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위가 있습니다. 헤베, 루베. 들어보셨나요? 현장 가면 헤베하고 루베를 더 많이 써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일본 말이에요. 건설 현장 가면 다 일본 말이에요. 그나마 기계 쪽은 많이 언어가 순화됐어요.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이 일본말 쓰지 말고 제발 한글 쓰자, 한국말 쓰자 그래서 많이 순화가 됐어요. 벌써 30년 전 얘기거든요. 30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순화가 됐어요. 기계 쪽은 많이 순화됐는데 건축 쪽은 용어 자체가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다 보니까 순화하자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요. 헤베가 일본말로 저 평방미라는 저 한자의 준말입니다. 헤이베라고 합니다. 맞나? 헤이베. 즉 평방미터란 뜻입니다. 평방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그 소설책 읽으면 평방미, 입방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누구지? 이상인가? 이상의 그 수학 관련된 그 소설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평방미, 입방미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방미가 뭐냐면 저 뒤에 미자가 쌀미자거든요. 미터 제곱이란 뜻이에요. 미터란 뜻이에요. 미터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미터란 뜻인데 그 미터의 한자가 없다 보니까 쌀미자를 쓴 거예요. 그 평방미 그러면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예, 면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면적이에요, 면적. 다시 말하면 얘 미터 제곱을 뜻해요. 아이고. 이렇게 얘 미터 제곱이에요, 미터 제곱. 이해되셨나요? 누가 쓸까요? 벽지 가게 아저씨요. 벽지나 이런 타일 있죠, 바닥. 타일 가게 아저씨들이 여기 5회배, 6회배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나요? 루베는 무슨 뜻일까요? 입방미잖아요. 설립자 썼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서 있죠. 그래서 입방미. 얘는 부피입니다. 부피. 얘는 부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터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누가 쓸까요? 누가 입방미를 쓸까요? 누가 입방미터? 루베를 쓸까요? 루베가 우베이의 약자입니다. 누가 쓸까요? 레미콘 회사에서 루베를 씁니다. 레미콘 회사에서요. 시멘트 이렇게 개서 오잖아요. 레미콘 회사에다 오늘
8루베 보내주세요. 11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피예요.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그럼 부피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전화해가지고 오늘 5루베 보내주세요. 오늘 12루베 보내주세요. 그러면 차가 와요. 참고로 레미콘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 6루베로 알고 있어요. 6루베. 그러니까 12루베 보내주세요. 그러면 2개가 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차가 있기는 해요. 근데 6루베면 한 차에 6루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단어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벽돌이에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고요. 적어도 설계를 배우면 이렇게 벽돌의 크기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표준 벽돌이 있습니다. 요 사이즈를 외우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190에 90에 57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0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그 절반인 90이고요. 요렇게가 57mm입니다. 여기가 길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길이면이라고 합니다. 길이면. 그 다음에 이쪽에 벽돌이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쌓기면. 그 다음 이쪽은 서로 이렇게 붙죠? 그 다음 벽돌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마구리면이라고 합니다. 벽돌은 7호 토막이 있고 그 다음 2호 토막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75%란 뜻이에요. 25%. 2호 토막 25%. 온장은 한 장 전체를 말하는 거고 반절과 반토막. 보시면 토막이죠. 여긴 반절, 반반절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즉 다시 말하면 보이는 면이 길이면이 보이면 길이 쌓기, 마구리 면이 보이면 마구리 쌓기. 그 다음에 영식 쌓기라든지 화란식 쌓기라든지 불식 쌓기라든지 미식 쌓기와 같은 여러 가지 쌓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얘는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얘를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 화란식 쌓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란식 쌓기, 불식 쌓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란이 나라 이름입니다.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불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죠. 그래서 불식 쌓기. 미국은 미식 쌓기, 영국은 영식 쌓기. 이해되시나요? 옛날 노래 중에 나성에 가면 편지를 쓰세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성이 어딘 줄 아세요? 네, LA요. LA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한자 발음으로 고쳐놓은 거예요. 자, 넘어가시죠.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건 얘입니다. 벽돌의 크기예요. 90mm짜리 이렇게 싼 거죠. 이게 단면이에요. 잘라서 본 거예요. 90mm짜리, 190mm짜리 있죠? 90mm짜리 벽은 반절만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0.5B 쌓기라고 합니다. 190mm짜리는 온전하게 벽돌 한 장씩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B 쌓기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190에 90이잖아요. 90이 0.5B라 그랬죠? 190이 1B고요. 그래서 얘를 1.5B 쌓기라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0.5, 120 단열재 0.5.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0B 공간벽 쌓기. 중간에 공간이 들어가 있죠? 공간벽 쌓기.
두 번째 거, 중간에 거죠? 0.5B하고 1B하고 1.5B 공간벽 쌓기. 그 다음에 0.5에 공간이 있고 1.5네요. 2.0B 공간벽 쌓기.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부터 그릴 건 창문 그리기입니다. 요 크기를 잘 외워두시면 돼요. 보시면 창문이 1200에 1200입니다. 요거 1200에 1200이에요. 자,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그 다음에 안쪽으로 45mm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옵셋 안쪽으로 45mm요. 이게 창틀입니다. 창틀 45mm가 들어가고요. 옵셋 60mm. 자, 이 60mm는 뭐냐면 창문의 두께예요. 그 다음 중심선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옵셋 30mm. 오른쪽 왼쪽. 자, 가운데 얘는 지웁니다. 나머지 트림으로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려보시죠. 오른쪽 걸 볼까요? 2400에 1200입니다. 렉탱글 2400에 1200. 똑같이 창틀을 먼저 그립니다. 45mm. 다만 얘는 창문이 4짝짜리예요. 다행히도 이렇게 두 짝과 이렇게 두 짝이 서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사각형을 다시 그립니다. 미드 포인트에다가 옵셋 60mm 라인, 옵셋 30mm 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러, 대칭이죠. 그러면 완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창문의 한 짝은 600mm로 계산합니다. 600으로 계산해요. 4개니까 2400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보통 미석이창이라 그러죠. 이렇게 두 짝이죠. 두 개죠. 600mm, 600mm, 그래서 1200mm. 4개죠. 그러니까 2400mm. 이해되셨나요? 근데 일반 방창은 높이가 1200이고요. 거실창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거실창 같은 경우 최대 높이가 1200mm입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자, 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2400, 2400이요. 이렇게. 옵셋 45mm. 자, 그 다음 분해하고요. 익스플로드로 분해합니다. 옵셋 2100. 제일 아랫선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제일 아랫선에서 2100이요. 옵셋 45mm를 어디로 하냐면 밑으로 내립니다.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가요. 네,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옛날 거실창이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거실창이. 자, 렉탱글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중간점이고 옵셋 60mm, 다시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선을 긋고 옵셋 30mm, 좌우로 한번 트림, 그리고 다시 한번 미러, 대칭이죠.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또 그려야 돼요. 렉탱글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 트림, 그 다음 미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창, 일반 방창 두 짝짜리죠. 일반 방창 네 짝짜리고 거실창, 거실창일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 거실창에 대한 내용이 과제물이 없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그릴 겁니다. 여기 크기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표시를 하질 않았어요. 오늘은 얼마로 할 거냐면 여기 150mm로 할 겁니다. 150mm짜리로 할 거고, 여기 유리창의 요 두께는 40mm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이 제일 끝에가 여기죠. 그 다음 여기입니다. 중간에 선을 그리고 옵셋 150mm. 자,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창틀이 여기죠. 이거 그냥 옵셋 하셔도 돼요. 옵셋 45mm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창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들어갑니다. 옵셋 40mm, 창의 두께를 40mm를 주시면 되고요.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옵셋 30mm 필렛 이렇게요. 다시 옵셋 30mm, 아이고 30mm가 아니죠. 여긴 60mm 그 다음 트림, 다시 이쪽도 옵셋 60mm 트림. 왜 60이냐면 바로 여기 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뭘 그리느냐? 유리창을 그립니다. 유리를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문의 단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도면을 이렇게 그리는 건 1:40 이하에서 그립니다. 그러면 1:40 이상에서는 어떻게 그리느냐?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50 똑같아요. 옵셋 45mm 라인 옵셋 40 다시 라인 옵셋 30 필렛 그리고 트림 이렇게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디테일이 사라졌죠. 그죠? 왜 그러냐면 1:40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도면의 1mm가 실물의 40mm예요. 그러면 이 창이 지금 몇 mm로 도면에 그려지는 거예요? 1mm로 그려지는 거죠. 아무리 여기 디테일하게 그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선 하나로 딱 끝나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보다 더 축척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리는 방법이 더 단순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요 두 번째 걸 많이 사용합니다. 시험 볼 때는 첫 번째 거, 아래 거. 그렇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두 번째 거 사용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4짝짜리네요. 자, 라인
역시 두 개를 연달아서 그려봅니다. 옵셋 150. 다시 한번 적당히 띄워서 다시 옵셋 150. 트림. 옵셋 45mm. 다시 라인.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절반이야. 이렇게 절반이요. 이 절반이 필요 없어요. 여기도 딱 절반을 기준으로 대칭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절반만 그립니다. 옵셋 40mm.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30mm. 필렛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30mm. 필렛 다만 얘는 간략형이니까 이렇게 자르면 되고, 여기는 60mm 트림. 다시 한번 라인. 유리를 끼워 넣어야죠. 이렇게. 자, 간략하게 그린 거하고 디테일하게 그린 거하고. 자, 미러.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미러. 여기도 마찬가지. 미러. 그러면 두 짝짜리, 아니 네 짝짜리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단면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물론 사이즈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라인. 높이는 이렇게 돼요. 자, 라인. 옵셋 여기는 120으로 했네요. 그 다음 80.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짝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중문이라 그러죠. 이렇게 문이 두 개 있는 경우. 옵셋 45mm. 자, 트림 해주시고, 그 다음 옵셋 30mm 트림 해주시고, 다시 옵셋 여기 트림 해주시고, 문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라인 중간에서 선을 이렇게 내려 긋습니다. 옵셋 여긴 50이네요. 50 안 맞는데. 옵셋 50 맞는데. 디스턴스 120에 50 맞는데. 왜 그림하고 다를까요? 40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니 그냥 50으로 가죠. 50. 자, 그 다음 옵셋 60. 자,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60. 여긴 70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60으로 하셔도 되고, 다만 이 안쪽으로 10mm가 들어갑니다. 옵셋 10mm 이렇게요. 이렇게 10mm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mm. 다시 라인 가운데다가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옵셋 얘는 20mm로 되어 있네요. 자, 20. 옵셋 50으로 되어 있네요. 50. 60이 맞는데. 자, 트림
똑같이 10mm. 다시 똑같아요. 옵셋 10mm. 필렛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방문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자, 골뱅이 900, 2100. 자, 그 다음에 방문의 테두리가 40mm입니다. 옵셋 40mm. 방 테두리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으로 이렇게 중간점에다가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선은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만드신 다음 중심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60mm, 안쪽으로 60mm. 그 다음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 900mm 올리시면 됩니다. 이 900mm의 위치가 바로 문손잡이의 위치입니다. 바로 그 성인의 허리춤이요. 서클 반지름 30. 그 다음 적당히 선을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잘라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방문이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근데 자, 카피 고스란히 복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요. 이 바닥이요. 요거 문지방이라고 하죠. 요즘 문지방 없죠. 자, 분해합니다. 그리고 선을 연장시키고 여긴 중심선을 다시 그려야 돼요. 라인 이렇게요. 미드 포인트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이 하단부에 문지방이 없으면 요즘 나오는 문이고 요건 문지방이 있는 방문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라인. 이 방문의 두께는 200mm입니다. 200이에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방문은 두꺼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치수를 보냐면 이 부분의 치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치수 나와 있죠? 이 부분입니다. 자, 옵셋 40mm. 자, 그 다음에 옵셋 10mm. 이게 맞나? 아닌데 10mm 아니고, 자,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 여기서 10mm. 자, 안쪽으로 이렇게 10mm. 그 다음, 이 문짝의 두께가 얼마냐면 35mm입니다. 그래서, 자, 35mm를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씩 넣습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요. 이게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사선으로 이렇게 합니다. 한쪽은 사선이고 한쪽은 이렇게 니은자입니다. 다시 라인 이렇게요. 옛날 방식, 그 다음 조금 진화된 방식. 여기가 사선이란 얘기는 뭐냐면 문은 이쪽에서만 열리고 닫히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방문이 사선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보통 애들이 문지방 이렇게 다닐 때 여길 차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여길 차고 다니면 여기는 100% 발가락이 걸리는 거죠. 근데 얘는 사선이기 때문에 발가락이 안 걸리게 됩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 로테이트, 회전하기.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고정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이 열리고 닫힌다는 뜻입니다. 자, 아크, 시작, 중심, 끝.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중심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끝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역시 가상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을 그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